자, 이번 시간에는 랜드스케이프의 칠하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작업한 랜드스케이프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조각 칠하기 기능이 있는데, 자, 칠하기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맵에 랜드스케이프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위에 브러쉬가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바꿔야지만 브러쉬가 뜨죠. 여기는 안 뜨고 뜹니다. 자, 이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맵에 랜드스케이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하기 기능을 이제 켜가지고 이렇게 왼쪽 버튼으로 비비면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랜드스케이프용 매터리얼을 만든 다음에 그 매터리얼을 이 랜드스케이프 액터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랜드스케이프의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옵션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랜드스케이프 매터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칠하기 기능을 사용을 하기 전에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사용할 매터리얼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터리얼에서 사용할 이제 텍스처도 필요하겠죠. 그 텍스처를 먼저 임포트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맵스 폴더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이름은 텍스처스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맵스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폴더 이름은 materials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텍스처스 폴더를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 그 매터리얼에서 사용할 텍스처들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함께 올려드린 랜드스케이프 textures.zip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랜드스케이프용 텍스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다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은 자, 맵스 밑에 텍스처스 밑에 이제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사용할 텍스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처는 이제 들어왔고요. 자, 매터리얼스 폴더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m 언더바 맵 이름 그대로 할게요. m 언더바 정글.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매터리얼 에디터가 뜨죠. 자, 이 상태에서 탭을 왼쪽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끌어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용 매터리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컨텐츠 브라우저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색깔 있는 텍스처 있죠? 노멀맵 말고 자, 요거 해서 그래스, 그라벨, 리프, 샌드 자, 요 4개를 선택을 해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매터리얼 탭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와서 딱 놓으면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갖고 옵니다. 자, 이제 텍스처를 써야 되는데 텍스처를 쓰려면 일단 UV 좌표가 필요하겠죠. 근데 랜드스케이프용 매터리얼에서 사용하는 그 UV 좌표가 따로 있습니다. 자, 랜드스케이프라고 입력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코즈라는 요게 있어요. 자, 요거를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각각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각각 텍스처 샘플러의 그 UV에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의 텍스처를 적절하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베이스 컬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 혼합을 하는 웨이트,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그래스를 혼합할 건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그라벨을 혼합할 건지, 그런 강도는 이 칠하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매터리얼에서는 그냥 강도만 갖고 와가지고 웨이트만 갖고 와가지고 블렌딩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입력을 해보시면 자, 여기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얘를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거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왼쪽에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먼트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레이어 이름은 그래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엘리먼트 추가를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그라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에는 여기 이름이 뭐죠? 리프. 자, 세 번째에는 리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샌드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블렌딩을 해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각각의 텍스처에서 요 컬러 값을 갖고 와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탈릭은 0 값을 주면 되겠죠. 이게 철 재질은 아니니까요. 자, 1번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상수를 하나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0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러프니스 값은 요 텍스처 보시면, 자, 텍스처 보시면 이렇게 알파 부분에 그 러프니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 값에 러프니스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수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용 매터리얼을 만들 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러프니스 값도 이 베이스 컬러에 넣었던 것처럼 자, 블렌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블렌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추가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컨트롤, 요거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스는 아까 러프니스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면 상수 한 0.9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파 값에서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알파 값에서. 그 다음에 요거 러프니스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말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노말 맵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선택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 자, 요렇게 한꺼번에 갖고 오고요. 자, 요거 순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그래스죠. 자, 이게 그래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라벨. 그 다음에 리프, 샌드. 자, 됐죠? UV는 어디서 갖고 오죠? 자,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자, 랜드스케이프용 코즈 UV 값을 갖고 오면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레이어 블렌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노멀 맵도 똑같이 블렌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블렌딩된 결과 값을 노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용 매터리얼은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자, 얘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스 폴더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죠. 랜드스케이프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밑에 없었던 요게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가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터리얼을 넣음으로써 이게 생성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바로 칠하는 기능은 안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레이어 인포를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레이어 인포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그 텍스처를 칠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레이어 인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인포를 하나씩 생성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웨이트 블렌딩 되지 않은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블렌딩 된 레이어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 거 웨이트 블렌딩 되지 않는 레이어는 뭐냐면 그 포토샵처럼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토샵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밑에 있는 샌드가 보이려면 그래스나 그라벨이나 리프가 칠해져 있지 않아야 되겠죠. 포토샵이라면.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요. 그리고 첫 번째, 웨이트 블렌딩 된 레이어는 요 레이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에 칠한 그 텍스처가 이제 가중치가 높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렌더링에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웨이트 블렌딩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인포는 따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맵스 밑에 그냥 맵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디폴트 세팅을 그대로 따라주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씩 만듭니다. 레이어 인포, 레이어 인포.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생성된 레이어 인포 그 텍스처가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아니야, 나는 샌드 텍스처를 일단 다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칠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레이어에서 이 샌드 쪽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 채우기 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역적으로 이렇게 샌드가 다 칠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그래스로 채우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플레이를 좀 해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보면 그 텍스처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자잘하게 이렇게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이 텍스처 이 UV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터리얼 폴더로 가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랜드스케이프용 메터리얼 m_정글을 연 다음에 자 UV 값을 늘려줘야 되니까 이 랜드스케이프 코즈로 와가지고 자 매핑 스케일을 한 5값 정도로 줄까요? 5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꼭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커졌죠? 확실히 아까보다는 커졌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아까보다는 그 패턴이 눈에 잘 안 띄죠. 근거리만 봤을 때. 멀리서는 좀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코즈도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 칠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요 내가 칠하고 싶은, 뭐 텍스처를 선택을 하시면 그라벨,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칠하면, 처음 칠할 때는 이 쉐이더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화면이 약간 저기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런 식으로 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툴 스트렝스는 이제 그 강도. 자, 가중치를 얼마만큼 칠할 건가. 자, 1값을 주면은 완전히 동그랗게 찍겠죠. 그 다음에 폴 오프는 요 저기 부드럽게 이 트랜지션 되는 그 간격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요거. 그래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리프를 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서 리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칠하면 되고요. 자, 처음 칠할 때는 이렇게 쉐이더가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잘 칠해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칠하기 기능을 살펴봤고요. 자, 요것들은 이제 직접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 뭐냐면 그 조각에서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조각에서 여기 표시 여부라는 이 툴이 있습니다. 자, 이 표시 여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형 중간을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요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컴포넌트 단위로 구멍을 이렇게 뚫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컴포넌트 단위가 아니라 내가 칠한 만큼만 구멍을 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그쵸? 그럴 때는 이 컴포넌트 사이즈만큼 동굴 입구 크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일단은 그것도 랜드스케이프용 메터리얼에서 좀 특수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m_정글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메터리얼 전체에 걸친 아주 중요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드 요걸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오파시티 마스크 이 항목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비지빌리티 마스크 요게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오파시티 마스크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랜드스케이프용 메터리얼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메터리얼의 종류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쉐이더 컴파일이 진행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자, 이거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쉐이더 컴파일이 다 됐고요. 이렇게 제대로 렌더링 되는 게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각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여기 조각 툴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표시 여부라는 이 툴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 보시면 자, 쉐이더 컴파일 기다려 볼게요. 자, 이게 맨 처음에만 이렇게 컴파일을 합니다. 네, 쉐이더 컴파일이 다 됐고요. 자, 이렇게 내가 칠한 부분만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자, 요거 메꾸는 방법은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기 블렌딩 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동굴 쪽은 이제 메쉬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렌더링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 구멍을 향해서 점프를 하면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굴 입구 같은 거 만들 때는 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랜드스케이프의 칠하기 기능을 살펴봤습니다.